다니면서 느꼈다고 했잖아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사옥으로 옮겼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새로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획안은 못 만드는 거죠. 근데 높은 직장 상사 팀장님일수록 창문 가까이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분명히 상사님이 일을 더 잘하죠. 왜냐면은 바로 그 창문에 있습니다. 창문. 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로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깨닫고 있죠. 깨달으실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감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면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은 개인차가 큰 편이라고 나옵니다. 개인차가 왜 큰 편일까요? 환경의 그 체력적인 차이가 많이 나겠죠. 체력이 그러니까 몸무게 차이도 꽤 있을 겁니다. 몸무게 작은 사람은 그 호르몬 물질이 농도가 똑같은 걸 받아도 더 고농도가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아이들은 심장박동수가 빨리 뛰죠. 빨리 배출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이들은 좀 더 활동적이니까 더 빨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늙을수록 더 많이 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큰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개인마다 똑같은 나이지만은 어떤 체력적인 차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몸무게의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그 독성 물질이 들어온 다음에 빠지는 속도와 이런 양들이 다르고 또 어떤 신체마다의 그런 기능의 그 능력들이 또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좀 더 튼튼할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피부가 좀 더 튼튼할 수도 있고, 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증상이 더 심하라고 나옵니다. 사실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생기잖아요. 피부가 약해서. 우리가 늘상 자주 겪는 새집 증후군은 바로 아토피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뇌가 좀 약하나? 그래서 머리가 멍해진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대신에 머리가 이게 갑자기 창문만 열어놓고 이렇게 있어도 머리가 막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각 두뇌는 또 틀리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미치는 영향도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은 거는 쉽고 필요하고 무기력하다는 거. 쉽고 필요하고 무기력하면 결국에는 뭐냐, 폐에 영향을 주고 산소가 뇌에 공급되는 게 양이 작아지고 뇌는 거의 동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망한 회사들은 많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그 구성원들의 능력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이것은 제가 실제로 회사를 하면서도 느낀 겁니다. 모르시면은 창업을 해서 새 건물로 이사를 가보세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2년 전에 잠깐 다녔던 회사가 있었어요. 거의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지금 그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직원 수도 많은 회사였습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이사가, 저는 이사 가는 거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냥 당시에 새집 증후군은 생각은 안 했고, 저도 회사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사 가는 지역이 그 현재 있는 지역보다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회사가 이전을 하고, 물론 뭐 모바일 시대에 적응을 빨리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사를 하면서 일하던 구성원들이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 회사 잠깐 다니다가 나왔어요. 저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죽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그 회사도 내가 이 회사 다니면 죽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본능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없는 회사면 안 나왔겠지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면 그 회사가 저에게, 저는 새집 증후군도 있었는데 새 사옥 증후군까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완전히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잘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다 싶으면은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냥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다시 자기네들이 있던 그 근처의 회사로 옮겨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는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회사 이전을 저는 그 당시에 반대를 했거든요. 제 얘기 안 들어서 망했다. 망하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큰 회사니까 부자 망해도 3대를 가고, 큰 회사는 망해도 3년은 더 갑니다. 10년을 갈 수도 있어요. 20년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 사장님한테 진짜 좀 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를 제가 직접 얘기하기에는 힘들죠. 제 동영상을 한번 길게 한번 보겠습니까? 한 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물론 한 장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거든요.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는 새로운 사옥으로 이사를 해서 새집 증후군으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 사람들의 두뇌에 영향을 미쳐서 업무 성과가 떨어져서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미쳐서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걸 결정한 자기는 자기 결정이 꼭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무리하게 주장은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말이 아닌 것 같으면은 보기 좋은 새로운 사옥에 멋지게 유리로 딱 둘러싸인 그런 곳으로 가시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새집 좋아하고 새차 좋아하고 새로운 사무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창문을 열지 않고
한 바퀴 탁 돌리고. 아시죠? 제가 무려 4시간을 앉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서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세집 주문하고 상관없이 사람은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50분 이상도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지 4시간이 지나니까 생리적인 욕구들이 막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해서 진짜 참았는데 잠시 멈추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시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어쨌든 1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안 되고 1시간 이상 서 있어도 안 된답니다. 서서 일하는 사람은 한 50분 이렇게 서서 일하다가 한 10분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반대로 앉아서 일하시는 분도 한 50분 정도 앉아 있으면 10분 정도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50분씩 수업 받는 거. 물론 대학교 다닐 때 뭐 2시간 연달아서 3시간 연달아서 수업 듣기도 합니다. 3시간까지는 안 하죠. 2시간 연장으로 얘기하시는 교수님 있죠. 많죠? 많아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전문적인 학생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취미생활이죠. 뭐 그렇잖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20년 전에 내가 공부한 건데 뭐 30년 전에 공부한 건데 그건 정보도 아니지. 옛날에 제가 회사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핸드폰 조그만한 거 흑백 칼라 시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SK텔레콤이 아니라 그 당시 SK텔레콤이었군요. 그때도 011이었어요. 011 핸드폰 삼성 거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요 정도 됐습니다. 까만 LCD 창이 달려서 이렇게 뚜껑 열어서 띠리리리 알잖아요. 옛날에 안성기 영화 배우님이 막 선전하던 바로 그 시대 애니콜 뭐 이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보니까 삼성전자에 가셨더라고요. 우리 지금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S9 아니라 갤럭시 S 한 8, 7? 그때부터 휘어진 LCD 나왔었잖아요. 그거 25년 전에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전문적인 지식은 상용화 되려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 한 20년 걸리는 거죠. 한 10년. 그러니까 그런 워낙 똑똑하신 분들은 대학생들 하시는 거는 껌이죠. 그렇잖아요. 저 대학생이 초등학생 1 플러스 1은 이거 이렇게 20 곱하기 2는 60이 40이다.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초등학생 애들이 워낙 똑똑해서 그런 거 유치원에서 하죠. 대단한 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무슨 요즘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요즘 초등학생은 고등학교 과정 다 끝마치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 다 마치고 영어도 요즘 초등학생들은 우리 때는 중학교에 고등학교까지 가야지 배우는 그 영어를 지금은 초등학생이
이거 다 끝내요. 그냥 우리 대학교 수준이 지금 중학생 수준. 게다가 중국어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야, 초등학생이 제2 외국어 중국어를 공부를 하는 시대니까 제 나이 때 40대인데 40대가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아니죠. 지금 우리 어르신들, 60대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이 지금 초등학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컴퓨터 처음 만질 때 SPC 1000이 있었는데 그때 그 컴퓨터하고 지금 컴퓨터 아니 지금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무슨 엄청나게 세상이 발전된 것처럼 인류도 엄청나게 발전됐죠. 그런데 이 새집 증후군은 제가 보기엔 크게 발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된다. 원래 저는 알레르기 질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증상이 저도 근데 저는 두뇌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걸 부정할 거예요. 자기가 어디 아픈 거를 보통 부정하죠. 두뇌에 영향을 미친 거는 특히나 더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머리 나빠요. 이런 얘기하기 싫거든요. 저 머리 나빠졌어요. 이런 얘기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다 술 마시고 머리 나빠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술이나 담배가 머리에 영향을 주니까 청소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집 증후군에 있는 이 유기화합물과 포르말데히드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 뭐 벤젠, 시멘트도 나해서 툴루엔, 크실렌 이산화탄소도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자동차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입니다. 유명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졸다가 사고 난 거. 제가 아직 그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그때 그 자동차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동차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는 바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일 만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제 IQ 검사를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나빠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수는 없죠. 원래 머리가 그때보다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빠졌겠죠. 물론 뭐 노화 현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뭐 했지? 실제로 제가 되게 아플 때 원래 뭐 여름 때는 조금 나았어요. 그러다가 좀 다시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작년 겨울 제일 아플 때는 진짜로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치매였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을 했어요. 야, 그 멍청한 머리로도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서 관련된 질병 막 뒤져가지고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야, 이런 병이 있다는데 이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다 아니래요. 물론 제가 지식이 짧으니까 저는 추상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와 거기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먹어보이대요. B12가 하면은 이제 다리도 아팠고 되게 증상을 보면 그대로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좀 힘이 든대요. 왜냐면 주장을 하니까 자꾸.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새집 증후군 때문에 그럽니다. 왜 환자가 자꾸 주장하냐? 새집 증후군 때문에 머리가 판단 능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보고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대입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암 환자들은 한 번씩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저 사람 새집 증후군 아닌가? 저 사람 새차 증후군 아닌가? 저 사람 새 사옥 증후군 아닌가? 저 사람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제품으로 인해서 그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각종 유기화합물을 많이 먹어서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기보다는 생각하기 전에 내 환경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옷도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도 뭐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섬유유연제 요즘 안 쓰잖아요, 사람들. 섬유유연제가 두꺼물이 이게 피부로 흡수된다고. 그것도 다 환경 호르몬 물질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거 쓰다가 옛날에 기분인 줄 알았어요. 세탁하면은 세제 넣고 섬유유연제 넣고 기분이잖아요. 안 쓰죠. 뉴스에 나와서. 뉴스에 나오기 전에는 다 모르고 그거 썼잖아요. 피부가 막 가려워지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새집 증후군 진단을 위한 특이적인 검사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단. 검사는 없대요. 새집 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는 없답니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농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신체에 피 검사를 해서 농도를 찾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그게 다른데 농축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로 안 나올 수도 있죠. 왜? 피가 돌면서 그게 그 미세한 분자들이 어떤 체내 세포 내에 들어간 거예요. 분자 상태로. 박혀 있는 거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제가 머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체내에서 분자가 세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데 많이 모여 있고 그 모인 게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이게 거기 예를 들어서 뼈 같은 데 박혀 있을 수도 있고 뼈에 세포 사이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뇌 세포에도 그게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뇌 세포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맥 같은 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 머리 뒤쪽에 있는 간내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요런데 갑자기 살짝 들어가서 심장이 빨리 뛰게 하다가 그게 빠져나와서 정상화되고 그때도 막 빨리 뛰다가 하룻밤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왜? 심장을 빨리 뛰니까 배출이 빨리 돼서 자연 치유 같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있으면 의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의학 전문 대학원도 있대는데 제가 학사는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를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우리 A자로 시작하신 우리 인터넷 쪽에 일도 하셔서 유명하신 분 그분도 의사인데 뭐 나도 뭐 의사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세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의대를 가야지 의사를 하는데 지금은 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겨가지고 되게 학사로 졸업하신 분들 다시 시험 봐서 의대로 진학을 해도 된답니다. 저도 새집 증후군 탈출하고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정상화되니까 제가 지금 새집 증후군 탈출한 지 지금 창문 열고 3일째인데 한 달 되면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개발자가 아닌데 개발을 했다고. 저는 그게 무의식이 나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옛날에.
내년에 제가 의대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도 좀 했어요. 제가 원래 영어를 못하거든요. 영어를 포기했죠. 야, 영어를 포기하고도 대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그때는 객관식이었어요. 잘 찍어서. 아니, 희한하게 재수를 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재수를 하니까 갑자기 성적이, 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성적이 참, 제가 별 얘기 다 합니다. 제가 과거사 다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성적이 나빴는데 높아졌다는 얘기하면은 불이익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 취직할 나이도 아니고. 제 친구들 다 알아요. 야, 성적이 100점이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또 얘기했죠.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냐? 그냥 공부를 안 해요. 재수할 때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점수 100점이 올라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특이한 현상이 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세입증후군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재수를 하니까.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냐? 근데 그때도 환경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재수하는 학원이. 제가 지하에 있는 강의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지하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것도 본능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지하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거의 수업을 안 들었어요. 돈만 갖다 바쳤죠.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하는 인간이에요. 진짜로 공부를 안 해요. 하기 싫은 건 아예 안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등급 있잖아요. 내신 등급 기절 초풍입니다. 근데 학력고사 점수가 100점이 넘게 상승을 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재수할 때 많이 놀았어요. 건물이 없었던 거죠. 바깥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예전에도 그런 추측을 했어요. 놀아서, 제대로 놀아서. 그리고 그때 제가 잘 먹어서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을 잘 받아서 그런 생각을 과학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하에 있는 강의실 사회 공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지하도 지하지만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가니까 공기 답답하니까 있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 가냐? 죄송합니다. 당구장을 갔어요. 제가 당구장도 지하였어요. 근데 당구장은 그래도 공간 크기가 좀 크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당구장 구경하다가 또 심심하면 바깥에 나오고. 그 당시에 제가 죄송한데 요즘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청소년 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담배 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지금이나 담배 피는 애들이 있잖아요. 재수할 때 담배 당연히 배우죠. 보통 그때 요즘에는 담배를 잘 안 피고 술도 잘 안 마시는 이런 문화라고 하는데 저희 나이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막 엄청나게 화장실에 가서 막 피고 그때는
막 선생님한테 어, 막 튀고 그냥 담배 피고 뭐 선생님도 알면 알죠 뭐 그건 모르겠습니까. 냄새 나는 애들 뭐 혼도 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 갑자기 그때 성적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나. 제가 참 오늘 별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뭐 하는 김에 다 얘기할 거예요 그냥. 뭐 제가 뭐 25년 전 25년 전에 저기 뭐 학력고사 점수 100점 올라간 게 뭐 현재 인생에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나름 대기업도 다 갔다 왔는데 뭐 안 해도 돼요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어, 혼자서 좀 있으면은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고 있을지 몰라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그래도 꿈이 있어요. 저는 제 꿈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잘 해보는 꿈. 그리고 제가 원래 개발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저번에도 책 하루 동안 한 책 한 절반 보다가 때려쳤는데 아마 세집 증후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공부해서 한 1년이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제 나이가 몇인데 그런 희한한 꿈을 꾸고 있는데 제 주변 제 동창들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좀 없는 것 같고 저는 아직 그래도 그런 나이에 걸맞지 않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키가 180이 되는 꿈은 180까지 클 수 있을까? 제가 그때 굉장히 키가 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키가 클 수가 있어요. 제가 26살에 한 번 컸고 36살에 한 번 컸잖아요. 2cm씩 팍팍 컸거든. 그 얘기를 하면은 세뇌를 했어요. 제가 난 키가 클 수 있다. 키가 크는 것 같다. 키가 크는 느낌이 난다. 계속 진짜 이거 진짜 키 크는 비밀인데 모두가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혹시 키가 덜 커가지고 나중에 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적 문제는 아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내가 키가 크는 느낌이 난다 막 그런 느낌이 막 났어요. 막 그때 회사 다닐 때였는데 회사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이잖아요. 어느 날 그 고등학교 때 키 많이 클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밥 두 그릇씩 먹는 거. 갑자기 어느 날 진짜 그게 한 달 동안 키가 컸어요. 밥을 점심 먹는데 진짜 밥을 막 먹고 싶어요. 밥 시켜놓고 반찬 나올 때 아주머니 밥 한 그릇만 먼저 주세요. 그래서 밥 막 먹고 반찬 나오면 또 밥 한 그릇 더 먹고. 이야, 그렇게 한 달 동안 제가 키가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세요. 키가 클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시집증후군 문제 해결되면은 그렇죠. 제가 키가 안 큰 이유가 그 세집증후군이 멈춰놨을지도 몰라요. 저 다시 키가 커가지고 180까지 클지도 모릅니다. 저 이제 2cm만 크면은 크잖아요. 제가 지금 46이 이제 돼가는데 예전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6살에 한 번 컸고 36살에 한 번 컸습니다. 46살에 키 2cm 딱 크면은 이제 우저 탈출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미친 것 같지만 사실이고 그게 실제로 키가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왜? 그동안 새집 증후군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키 크는 게 막혀 있었는데 뚫리면 키가 큰다. 환경 호르몬이 호르몬 분비를 못하게 하는데 키가 클 수 있다. 물론 나이 46에 키가 큰다는 아주 상상은, 만약에 진짜라면 이건 사실 그 다른 병일 수가 있죠. 키 거인병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병은 되고 싶지 않지만은 분명한 건 제가 26살이나 36살에도 키가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키가 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가짐이 10대 청소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느끼기에. 농담입니다. 진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팩트는 키가 컸다는 얘기예요. 26살에 36살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46살에도 어떤 문제가, 이번에 이 새집 증후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2cm 정도는 예전에도 컸으니까 2cm 정도 살짝 커가지고 180이 을 돌파할 수 있다. 뭐 안 돼도 상관없고 되면 얼마나 즐거운 경험이겠습니까? 그게 만약 병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단에 보면 관련 증상, 생활습관,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들을 문진을 통해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의사 선생님 듣고 판단하면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의사는 아니더라도 야, 진단 뭐 된 거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많은 대학 병원들 가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기본이고 초음파에다가